여보 바빠?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내 동생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시부모님은 이제 아예 시골 내려가서 사시는 거야? 집도 이미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 바로 나타나서 어제 계약했대. 이제 진짜 짐 빼고 내려가실 것 같아. 원래 예전부터 아버지 정년퇴직하시면 시골집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다. 당장 아가씨 살 집이라도 하나 구해주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집을 파셨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처리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미안해. 엄마 아빠도 이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나 봐. 요즘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해서 일단 내놓고 본 건데 의외로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나 봐.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그럼 아가씨가 혼자 오피스텔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돈이라도 좀 주고 가시지. 원래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도움 안 주기로 하셨잖아. 우리 결혼할 때도 안 해주셨으니까 동생한테만 해주는 것도 불공평한 일이지. 우리 집도 좁아서 한 집에 같이 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서로 불편한 걸 떠나서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야. 미안해. 걔도 집 구할 때까지만 잠시 있겠다고 했어. 적금 끝나는 대로 바로 방 얻는다고 했으니까 길어봤자 두세 달이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알겠어. 진짜 딱 석 달 맞지? 당신이 약속 지켜야 된다? 물론이지. 나만 믿고 있어. 모든 일은 시부모님이 멀쩡히 살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평생 꿈이 은퇴하면 고향 땅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나 빠르게 정리하고 내려가실 줄은 몰랐어요. 문제는 아직 시집 안 간 30살 신우가 시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당장 직장도 다녀야 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신우는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살 집을 구하기엔 모아둔 돈도 없고 적금을 들고 있는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며 딱 그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두세 달만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허락했지만 마음 안 맞는 사람과 산다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새언니, 언제 집에 와요? 나 배고픈데. 저 오늘 야근이에요.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대충 챙겨 먹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거실에서 맥주 먹었죠? 거실에 쓰레기 그대로 두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 퇴근하기 전까지 전부 치우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줘요.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시키는 것만 더럽게 많네. 아, 그럼 치킨이라도 시켜 먹게 3만 원만 보내줘요. 내가 아가씨 치킨값을 왜 줘야 하는데요? 그리고 내가 언제 아가씨한테 부당한 일 하라고 시킨 적 있어요? 본인이 먹은 것만 제대로 정리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언니도 언니 일을 똑바로 하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해야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야근하는 날이라니까요. 1시간만 기다리면 오빠 퇴근하고 올 거니까 둘이 알아서 밥 먹던지 해요. 그리고 진짜 경고하는데 저 퇴근하기 전까지 아가씨 쓰레기는 제대로 치워놔요. 이따 오빠 오면 치우라고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걸 왜 오빠한테 해달라고 하는데요? 아가씨 그동안 집에서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참견 마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던 3개월도 다 지났는데 집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거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적금 만기된 걸로 아는데 대체 집은 언제 구해서 나갈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청소 좀 안 했다고 나가라고 구박하는 거예요? 구박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너무하는지 아니면 아가씨가 너무한 건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느라 고생은 내가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눈치를 주긴 언제 줬다고. 솔직히 너무한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죠. 3개월 우리 집에 살면서 아가씨가 식사당번은커녕 설거지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옷도 전부 엉망으로 세탁기에 넣어놓을 줄이나 알지. 빨래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전부 내가 해줬잖아요. 빨래는 어차피 세탁기가 했지 언니가 하면 뭘 했다고. 어차피 밥 먹을 때 내 거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손님은 주인집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혹시 언니는 제가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고 집안일 막 시키고 부려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셋이 한 집에서 사는 동안은 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하면 편하잖아요. 솔직히 언니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쩔쩔매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오빠 결혼하기 전에는 설거지나 청소기 돌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집에서 언니가 이렇게 눈치 주니까 그랬던 거구나. 같이 맞벌이 하는 동안에는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서로 약속한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오빠는 힘들어 보이던데? 같이 사는 집안일 하는 건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왜 지난달에 남편 카드 빌려가서 맘대로 긁고 다니는데요? 카드값이 20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아가씨도 돈 벌면서 대체 왜 남의 카드를 가져다 쓰고 그래요? 사실 저 지난달에 직장 그만뒀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 지난달까지 일해서 딱 3년 채운 거고 퇴직금 받고 그만뒀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당분간 독립은 못할 것 같아요. 취직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 직장 구하면 언니가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갈게요.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갑자기 왜 그만뒀고? 그럼 우리 집에 언제까지 살 생각이에요? 그건 저도 모르죠.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많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엄마랑 오빠한테는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동안 저 몰래 뒤에서 남편과 시부모까지 한통속이 되어 속이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믿고 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번 신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빨리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여보, 나 방금 아가씨한테 들었는데 아가씨 지난달에 회사 그만뒀다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당분간 못 나간다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아, 그게 당신이 알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서 빨리 취업시켜서 내보내려고 했지. 당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어? 내 동생이 얘기한 거야? 걔는 진짜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나는 개념 없는 아가씨보다 나한테 거짓말한 당신이 더 싫어. 지금 당장 내보내던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나갈 테니까 이혼 도장 찍자. 아니 여보,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 조금만 참아봐. 걔도 취업만 다시 하면 알아서 나갈 거야. 그래? 끝까지 동생 편 들겠다 이거지? 알았어. 나 오늘부터 짐 싸서 엄마 집에 가서 지낼 거야. 서류 만드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도장 찍어. 자기야, 왜 또 그래? 내가 진짜 책임지고 내보낼 테니까 한 달만 기다려봐. 아니, 딱 보름만.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간에 당신 동생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앞으로 그쪽 집안일에 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여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 와중에도 자기 동생 내보내겠다는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계속 시간 끌고 있어봐야 신우와 시댁 식구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겠다 싶어서 진짜 이혼하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보냈어요. 결국 2주 만에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와서 이제야 신우를 집에서 쫓아냈다며 다시 돌아오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날이라도 바로 내보냈다면 모를까 저보다 자기 식구들이 더 중요한 사람과는 앞으로 계속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어요. 그렇게 제가 짐 싸서 집을 나간 뒤에도 2주 동안이나 신우를 더 살게 해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자신이 없네요. 이젠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일 없으니 앞으로 평생 자기 동생 데려다 같이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내려갈 준비 다 했어?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내려갈 거야. 빨리 내려갔다가 내일 모레 차례만 지내고 빨리 올라오자. 그래, 그게 낫지. 나도 고속도로에서 차 막히는 거 제일 싫어. 작년 추석 때 차 막혀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혼자서 음식 준비 다 하고 계셨잖아. 차라리 새벽에 일찍 내려가자. 하루만 있다가 올라올 거니까 짐은 필요한 것만 대충 싸서 가자. 오늘 하윤이도 일찍 재워. 안 그래도 아침잠 많은데 새벽에 깨우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우리 딸은 뭐 내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라고 해야지. 근데 차례만 지내고 바로 올라온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됐어. 저번에도 엄마가 빨리 올라가라고 난리였잖아. 괜히 점심 먹고 출발하는 바람에 올라오는 고속도로 꽉 막혀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아침에 차례만 지내고 바로 출발할 거야. 일찍 차 안 막힐 때 올라오면 좋지. 친정에도 잠깐 들러서 밥만 먹고 바로 집에 오자. 그냥 나머지 연휴에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피곤하긴 하다. 당장 내일 새벽에 운전을 3, 4시간 할 생각하냐 아찔한데? 이따 퇴근하면 빨리 저녁 먹고 일찍 자. 내가 하윤이 재우고 짐 챙길 테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푹 자야지. 매번 명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차례고 뭐고 이제 그만 지내고 싶네. 1년에 몇 번이나 내려간다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설인데 내려가서 세배하고 용돈도 드리고 와야 할 거 아냐? 이럴 때 보면 아주 불효자가 따로 없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당신도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잖아. 우리도 다른 집들처럼 명절 연휴에 가족여행이나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러는 집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내 친구들도 다들 결혼하면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연휴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진짜 그러는 애 하나도 없어. 그나마 우리 시댁은 딱 명절 2번만 챙기면 되잖아. 제사라도 없는 건 완전 양반이라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너무 고맙고. 근데 올해부터 진짜 하윤이 세뱃돈은 그냥 용돈으로 쓰게 할 거야?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세뱃돈 용돈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줘야지. 그래도 아직 어린데 한 번에 너무 큰 돈을 용돈으로 쓰는 게 아닌가? 당신이 갖고 있다가 조금씩 주는 게 낫지 않아? 나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 작년 설날에 했던 약속을 아직도 안 까먹고 있더라고. 며칠 전에도 세뱃돈 받는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 누가 보면 지금까지 받은 세뱃돈을 엄마 아빠가 뺏어간 줄 알겠어. 전부 자기 통장에 넣어줬구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세뱃돈 10,000원씩만 주라고 해야겠다. 당신이랑 나랑 10,000원씩 주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10,000원씩 주면 그것만 해도 벌써 60,000원이네. 그냥 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애들 문방구 가고 분식집에서 떡꼬치 하나씩 사 먹으면 돈 10,000원 쓰는 거 금방이야.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세뱃돈 50,000원씩 줄걸?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 세뱃돈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나면 자기가 후회하겠지. 그런가? 나는 잘못된 경제관념 생길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벌써부터 돈을 흥청망청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해? 당신 어릴 때를 생각해봐. 우리도 똑같았어. 평소에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세뱃돈 정도는 마음껏 쓰게 놔두자고. 벌써 3학년이잖아.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말이 맞겠지. 아무튼 오늘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따 집에서 봐.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초등학생 아이 용돈을 얼마 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10,000원을 주고 있는데 아이는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기다리는 건 크리스마스와 설날에 받는 세뱃돈인데 그동안은 우리 딸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세뱃돈을 제가 뺏어서 10,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이 통장에 넣어줬어요. 나중에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돌려줄 생각이고 지금까지 세뱃돈이나 친척들이 아이에게 주시는 용돈을 전부 차곡차곡 모아둬서 벌써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세뱃돈을 관리하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허락해줬어요. 이제는 용돈 관리하는 법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었고 어차피 세뱃돈이라고 해봤자 10만 원도 안 되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10,000원씩 주시던 세뱃돈을 올해에는 50,000원씩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이 10,000원씩 더 줬기 때문에 순식간에 20만 원 넘는 큰돈을 손에 쥔 우리 딸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한바구음을 짓더라고요. 남편이나 제가 당황해서 10만 원만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껴서 쓰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아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동네 문방구 순회 공연을 하고 이상한 잡동사니를 잔뜩 싸서 들어왔어야 하는데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딸을 불러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뭔데? 어디 할 게 없어서 조카 세뱃돈을 뺏어? 엄마 아빠도 너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뺏긴 누가 뺏었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외삼촌이 세뱃돈 빌려달라고 해서 전부 줬다던데? 너 진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야,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하라고. 용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면 될 것을 애가 받은 세뱃돈을 뺏어가? 너가 그러고도 삼촌이 맞냐? 아, 뺏어간 거 아니야. 나중에 나 취직하면 2배로 갚으려고 했어. 내가 너 때문에 남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쪽팔려 죽겠다. 너 나이가 올해 36인데 언제 철들래? 우리가 용돈 안 줬니? 매형이 너한테 30만 원 줬잖아. 근데 왜 돈을 뺏어?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나 취직하면 2배로 갚는다니까? 너 작년에 잠깐 쉰다면서 일 그만두고 지금 10개월째 놀고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직접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제발 철 좀 들어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는 그만 좀 해. 너 게임기 사려고 돈 뺏어간 거지? 안 그래도 지난달에 너 엄마한테 게임기 사달라고 했다면서? 너 나이가 올해 몇 살인데 게임기 타령이야? 적어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너가 직접 일을 해서 벌어서 사야지. 안 그래도 요즘 마음 심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누나까지 나한테 그러지 마. 야, 헛소리 작작하고 일단 우리 딸 세뱃돈이나 다시 돌려보내. 내 계좌번호 알지? 오늘까지 안 보내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나중에 취직하면 갚는다고. 누나 형편에 이 정도는 용돈으로 줄 수 있잖아. 웃기지 마. 너한테 직접 주는 용돈이랑 애한테 세뱃돈 뺏는 게 같은 일이야? 당장 안 보내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매형한테 받은 용돈까지 다 토해내야 정신 차릴래? 아, 알겠어. 지금 보낼게. 너 진짜 언제 인간 되려고 그러냐?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놀고 먹는 거라면 엄마 아빠 등골 빼먹지 말고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 대답 안 해? 알겠어. 일자리 알아볼게. 저랑 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은 하도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분에 따라 직장을 관둬버리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나 다름없습니다. 작년 봄에도 일이 너무 힘들다며 갑자기 그만두더니 지금까지 새로 직장 구할 생각도 없이 놀고 먹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하나 있는 동생이라고 기죽이기 싫어서 남편 눈치 보며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었는데 우리 딸 세뱃돈을 뺏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이제는 남편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걔가 어릴 때는 똑똑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상해진다면서 3달 안에 직장 안 구하면 집에서 내쫓겠다 하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 날이 좀 우중충해서 그런가? 몸도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 그래, 나는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부장이 비 온다고 회사 앞에서 파전에 막걸리 먹고 가자고 하는데. 다들 안 간다고 하더라. 나도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어. 파전? 아, 파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엄마 부침개가 맛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해달라고 할까? 어머님 힘드시게 뭘 해달라고 해? 그냥 내가 집에서 김치부침개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 아니야, 당신이 하는 거랑 우리 엄마가 하는 거랑 맛이 좀 달라. 안 되겠다. 엄마한테 오늘 저녁에 부침개 좀 해달라고 해야지. 애호박이랑 청양고추 좀 넣어서. 당신도 오늘 퇴근하면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 나는 됐어. 당신 먹고 싶으면 그냥 혼자 갔다 와. 난 집에 가서 밥 먹을래. 왜? 당신도 부침개 먹고 싶잖아. 오늘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퇴근길에 막걸리 사다가 엄마랑 같이 한잔하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아? 괜찮아. 나 몸도 좀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대충 먹고 누워있을래. 당신이나 가서 많이 먹고 와.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테 방금 카톡했는데 엄마도 저녁에 부침개 먹고 싶었대. 김치랑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먹고 당신 건 포장해서 가져올게. 아니야. 나 진짜 괜찮으니까 내 거 챙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많이 먹고 와. 나 진짜 괜찮아. 자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우리 엄마 집에서 바퀴벌레 나온 것 때문에 그러지? 그날 이후로 엄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더라. 아, 진짜 왜 사람을 자꾸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 혼자 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위생관념이 다르시잖아. 그래서 난 안 먹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집에서 바퀴벌레가 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 얼마나 깨끗하게 살던 말던 그냥 내가 싫다니까. 어머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고 싶다고. 지금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뭔데? 당신이 밖에서 사 먹는 식당은 깨끗할 줄 알아? 주방 살펴보면 훨씬 더러울걸? 거기야 내가 직접 볼 기회가 없잖아. 근데 나는 어머님 댁 주방 상황을 내 눈으로 봤다니까. 양념통 같은 거 한 번도 안 닦았는지 여기저기 다 찌들어 있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그냥 음식에 넣으시잖아. 원래 다 그래. 집에서 해먹는데 얼마나 깨끗한 걸 먹으려고? 나는 우리 집에서 안 그러잖아. 우리 엄마도 주방은 항상 깨끗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금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님 기준이랑 내 기준이 다른 거고. 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내가 만든 것만 먹겠다는 거야. 이게 이해 안 돼? 아니, 같이 가서 먹으면 좋잖아. 자꾸 이러면 우리 엄마도 서운해할걸? 너 바쁘다고 못 온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지. 신혼 초에 딱 한 번 엄마 집에서 밥 먹고 그 뒤로는 전혀 입에도 안 대잖아. 난 어머님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냥 당신은 오늘 어머님 댁 가서 부침개에 막걸리 맛있게 먹고 오면 돼. 나는 오늘도 앞으로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아무튼 알겠어. 나도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만하자. 나 엄마 집에서 저녁 먹고 늦게 들어갈 거야. 당신은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그래, 제발 좀 그러자.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다른 건 크게 힘든 점이 없는데 시댁에서 밥 먹는 것이 정말 고역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음식을 잘한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평생 어머님 밥을 먹고 자란 남편의 이야기고 제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워낙 제가 긴장하기도 했고 손님 입장에서 차려주신 대로 먹기만 하고 와서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댁을 가니까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준비하실 때 옆에 서서 심부름하고 보조를 했었는데 그릇도 가스렌지도 정말 더럽고 간 보느라 입으로 쭉 빨았던 숟가락으로 고춧가루도 푸고 설탕통에도 들어가고 어머님 댁 양념통을 보면 설탕 소금통 안에 빨간 국물이 떨어졌는지 뭉쳐있는 것들도 많아서 보기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 댁에서는 절대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깔끔을 떨거나 위생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아닌데도 도저히 어머님이 만든 음식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식사가 다 끝나니까 그날 먹다 남은 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전부 쏟아넣고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반찬통째로 꺼내서 먹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 무시하냐고 매번 저렇게 화를 내는 바람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럽고 안 더럽고를 떠나서 제가 싫다는데 매번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냉장고에 반찬 있던데 그거 뭐야? 혹시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건 아니지? 아니긴 왜 아니야. 어제 갔는데 엄마가 집에 가져가서 같이 먹으라고 반찬 싸줬어. 아, 나는 안 먹는다니까? 저번에도 가져와서 그냥 다 버렸잖아. 우리 엄마 정성을 봐서라도 좀 먹어봐라. 이번에 열무김치가 엄청 맛있게 됐다니까? 어머님 식사할 때 김치 드시고 남으면 다시 반찬통에 넣으시잖아. 나는 못 먹겠어. 반찬 가져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는데 가져온 건 당신이 다 먹어. 힘들게 만드신 거 버리기 아깝잖아. 그냥 좀 먹자. 어차피 냉장고에 있던 거니까 상관없다니까? 당신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도 있고 메추리알 장조림도 가져왔어. 난 안 먹을 거야. 당신 혼자 다 먹어.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당신 밥상에 올려줄 테니까 절대 남기지 마. 그래, 차라리 나는 앞으로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만 먹을게. 아예 점심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됐네. 괜히 어머님 음식 가져와서 먹지도 않고 버리니까 아까웠는데. 이제 삼시세끼 당신 밥상은 어머님 반찬만 올려주면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다 떨어지면 내가 가서 또 얻어올 테니까 아낄 필요도 없어. 그동안 맛없는 당신 음식 먹느라 나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맨날 우리 엄마 음식 먹을 수 있겠네. 맘대로 해. 내가 굳이 그거 말릴 필요 없지. 긴 말할 필요 없이 그날 저녁부터 아침 저녁 남편 밥상에 어머님 반찬만 잔뜩 담아서 차려줬고 낮에 회사에 가서도 먹으라고 도시락으로도 싸서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겠다고 받아온 거고 다 먹으면 알아서 어머님 댁으로 가서 리필까지 해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저녁 반찬 뭐 만들지 고민할 필요 없이 대충 때울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오징어 볶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작은 반찬통으로 하나를 받아왔길래 그대로 다음날 남편 도시락으로 들려보냈어요. 낮에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던 남편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반쪽이 난 상태로 들어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 찬장을 열 때마다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걸 몇 번이나 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오징어 볶음 안에 들어가서 남편 도시락까지 갔나 봐요.
저야 그 반찬통 열어본 적도 없으니 아예 모르는 일이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반찬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안 먹으니 상해서 다 버렸는데 새로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꼭 저렇게 자기가 직접 당해봐야 뒤늦게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